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작은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의 사실상 민주공화국, 이런 제목의 칼럼으로 하겠습니다. 6월 29일, 오늘은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1987년 9차 개헌의 시작을 알린 6.29 선언이 나온 지 29년째 되는 날이다. 그 유명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연원은 하지만 1948년 제헌헌법을 거슬러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까지 올라간다. 모든 나라 헌법이 이런 식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로 시작한다. 1949년에 만들어진 독일 기본법에는 아마도 전쟁, 광기, 홀로코스트를 불러온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니 국가보다 인간을 의식적으로 앞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의 소실점이 보이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쏟아진다. 우리는 사실상 민주공화국, 테마파크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은가. 레알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굳이 헌법 조문을 노래로 만들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르다가 물대포 맞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이 자기 당 소속 대통령에게 헌법 조문을 읽어주며 그 가치를 일깨우는 일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특유의 과장되고 장황한 서문을 거쳐 내놓은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또 어떤가. 우리는 각자의 헌법 제1조를 대하는 태도부터 사실상 한민족이다. 헌법 1조가 그냥 조문으로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헛개비다, 이런 이야기겠죠. 남북한 권력자 모두 국민과 인민을 도구로 보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혼을 내줘야 합니다. 6.29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15명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 나라에 해외 출장을 보내는 비용을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 104억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해외 출장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고발 아닌 고발이 있습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체 조사 활동은 보장하겠지만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이따위 기사를 일면에 실은 신문은 어떤 신문일까요? 철근 400톤이 과적됐다는 그런 뉴스 따위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신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근 410톤을 실은 세월호는 그날 밤 왜 홀로 떠났을까? 딴 배는 안 떠났는데 왜 그 배만 떠났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은 한겨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조선일보 기사에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건설용 철근이 410톤 실렸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278톤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인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수사를 발표하며 총 화물량을 2142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수사 자료에는 철근 무게가 286톤으로 돼 있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철근 무게에서 124톤이 누락된 수치입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없다고 부인해온 정부 주장,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거짓 주장 검증하지 못한 검찰 조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린 몰랐다는 정부 해명, 이거 100% 받아들여도 적어도 해양수산부는 철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특조위가 화물 적재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숨긴 거겠죠. 결국 정부는 간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자임이 확인됩니다. 야권이 내일로 종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협상부터 상임위 차원의 압박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정부 여당의 버티기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식,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하지만 정세균 의장 측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한쪽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뭐 이렇지요. 6.29 선언이 나오기 닷새 전인 1987년 6월 24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공공안전이 무너질 경우 무력을 동원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란 세력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6월 항쟁 당시 민주시민을 반란 세력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었죠. 전두환이.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만약에 군대를 투입했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초월하는 유혈 참극이 벌어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권 내부의 이견으로 최악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사실 왕 부총장이 처음 소환조사 받았을 때에는 왕주현, 김수민, 박선숙 모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주현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수민 의원 개인 비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리베이트 계약은 왕주현 부총장의 개입 아래 국민의당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한 측근은 내부 비리 문제를 이제 막 꽃을 피운 국회의원 한 명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살은 이 사건 수사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인 박선숙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런데 리베이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 다 모르면 누가 아는 겁니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오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의 당협 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인숙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부터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인숙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타가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2배로 일하고 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박인숙 대신 서영교를 갖다 붙이면 같은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은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서강대 교수 시절에 외부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주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조사할 능력도 없었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사업 제안 당시 대표였던 현대원 수석이 2014년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며 수주한 연구 용역과 비상임 이사 선임이 무관하게 보일 수 없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구 용역 줄 테니 그 비용 가운데 일부를 달라. 그러면 비상임 이사 자리 줄게. 이런 그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면세 컨설팅 업체 B&F의 통장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이 임직원 급여로 빠져나간 뒤 이 회사와 관련 없는 신영자 이사장의 딸들에게 유입된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신영자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목상 회사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로 회계 처리한 뒤 딸들에게 간 돈의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B&F 통상은 신영자 씨의 아들 장모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 운영은 신영자 이사장이 맡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06년부터 5년 재임 기간 동안 회계 사기를 저질렀는데 순자산 기준으로 수조 원대에 이른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차입금 마련 같은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생계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상태 전 사장은 성과급을 올리거나 대주주인 KBB 산업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탐욕형이었다고 합니다. 죄질이 무거우니 형량도 세겠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부산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조직의 사건 은폐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한 그 경찰 간부는 SNS에 추가로 경찰청 여직원 성희롱 은폐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 간부는 경찰청 모 계장이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자행했는데 경찰청은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시킨 뒤 사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에 경찰관 성비위 사건을 뿌리 뽑겠다면서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강신명 씨 사과하지 마세요. 사퇴하세요. 사퇴. 한 가정의 가장을 사경에 내몬 그 책임만 해도 그 자리에 앉을 이유를 상실합니다.
한편 공익제보를 장려할 목적으로 정부가 2011년에 도입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게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은 탓에 내부 고발자들은 소속된 조직의 비난과 보복 인사, 소송 등에 따른 생계 곤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를 연이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의 여성. 네, 이 여성들이 박유천한테 내가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여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 씨가 성관계 전에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한 여성들은 박유천 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빠 밥 해주면서 같이 살자, 그러려면 너 먼저 요리부터 배워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일부 여성은 박유천 씨로부터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느냐, 혹시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 대학이 한국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퇴출 위기에 한국 사립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외국 자본이나 교육기관이 한국 대학의 경영권을 갖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 학교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인데요.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하는 4년제 사립대, 바로 한중대입니다. 지난 2004년 재단 이사장이 교비 3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다음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대학 경영권을 인수할 재정 기여자를 물색해왔습니다. 한중대가 중국 대학에 넘어간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예.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대거 발생한다는 환경부의 5월 발표 이후 간고등어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북 안동 지역의 일부 간고등어 생산업체들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안동 간고등어 F&B 등 안동 지역 7개 간고등어 생산업체 임직원 130여 명은 한 회사 공장 마당에 모여서 미세먼지와 고등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동 간고등어 부도위기, 환경당국은 책임져라. 네,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동에는 12개 업체를 비롯해서 모두 22여 개의 간고등어 생산업체가 있죠. 근데 이런 시위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네, 미세먼지가 엄청날 곳이지요. 자, 이런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이미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국내에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30여 년간 미세먼지가 아니라 먼지만 규제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고등어 탓만 한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독도가 아니라 대서양 등의 원양 어선에서 잡힌 참치로 영업합니다. 참치 무한 리필로 파는데 독도 근해의 참치는커녕 국산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유명 참치 전문 식당체인 독도 참치의 서울의 한 지점 사장이 지난 4월 말 법정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참치는 상호와 달리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 4부는 독도에서 잡지 않았으면
독도 참치라는 상호를 쓰는 것은 무효다. 이런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송을 누가 왜 걸었을까요? 경쟁업주가 아닙니다. 독도 참치 지점 업주들입니다. 이들이 독도 참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면서 본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대표가 재계약 없이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업주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하니까 업주들이 독도 참치 상표를 버리고 또 못 쓰게 하겠다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독도에서 참치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 하더라도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부부 10쌍 가운데 셋 이상이 섹스리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동우 성의학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90명, 그러니까 기혼 784명, 미혼 306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성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22.8%가 불만족스러워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피로 24.5%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의 배려가 부족하다. 다양성,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체위가 부족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남성이 섹스리스의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일이 피로해서라고 답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섹스를 안 하는데 출산율을 어떻게 높입니까?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동지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박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가깝게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1987년 6.29 선언의 핵심. 이에 대해 뛸 듯이 기뻐하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내가 낮에 잠시 나가서 볼 때 온 국민들이 박수하고 그저 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박수하고 만세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 손 흔들고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는지 말이야. 그 광경을 보고 말이야. 눈물이 날지.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정말 이것은 기쁘다. 정말 환영하는 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자의 전원 석방, 김대중 이장의 사면 복권, 우리 국민의 아주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열망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만세 부르면서요 데모 같은 거 안 할 것입니다.
한편 며칠 뒤 대통령 전두환의 직선제 개헌 수락 선언, 아니 항복 선언.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 제도라도 국민이 원하면 일단 받아들여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대도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멘트 중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주는 말도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야당으로부터 한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부국의 차원에서 포용적 자세를 실천해서 우리 정치의 큰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본인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에 실린 너무나 쉽게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가 매우 강력하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마카파식 행보도 그만큼 거칠다. 임기 말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책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서울에 북한에 대한 분노와 단호한 만큼 평양에 남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강해졌다. 2007년 37.9%를 기록했던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가 올해는 사실상 0%를 기록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은 남북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분노가 쌓이면 이성적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다. 위기관리의 리더십이 보이지도 않아서 걱정이다. 분노보다 냉철한 이성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긴장과 위기가 반복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은퇴가 임박한 어느 교수의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치는 여름이다. 전쟁이 난다고 쳐보지요. 끔찍한 상상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좋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활로가 없어서 헬조선 운운하는 마당에 젊은이들에게 야, 전쟁 나가서 거기서 화풀이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세력을 모두 북한 협력자로 몰아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국민은 죽어나가는 거지요. 이성적인 국민이 많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국민이 많을 때 우리는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